안녕하세요, 산타아진입니다. 오늘은 봄에 등산복 어떻게 입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은 날씨가 조금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 좋다가 오늘 폭설주의보가 내렸는데요. 등산을 가기 전에 레이어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날씨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늘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출발하기 직전까지라도 날씨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뭐 네이버나 윈디나 혹은 날씨누리라는 앱에서 산 정상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날씨를 확인하셔서 자기가 출발하는 들머리에 있는 날씨랑 그다음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날씨랑 시간대에 따라서 날씨가 변하거든요. 출발할 때랑 정상에 올라갔을 때랑 날씨가 거의 비쌀 수도 있어요. 고도가 100m가 높아질 때 마이너스 0.6도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0m당 1도 정도 떨어진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기온이, 실제적인 기온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바람이 불거나 습도가 높으면 이제 더 추워지죠. 체감 온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날씨누리에 가보면, 기상청에 있는 날씨누리에 가보면 테마 날씨에 산 정상 기온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산에 있는 정상은 아니고 주요 산에 있는 정상 기온이 나오는데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비슷한 고도에 비슷한 지역에 있는 산의 기온을 이제 유추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밑에 보면 바람 세기가 나오거든요. 제 느낌인데 한 3 정도 되면 바람이 좀 부는 거예요. 좀 꽤나 부는 겁니다. 약이라고 돼 있지만 4 정도부터는 약간 강하다라고 돼 있는데 한 2까지, 초속 2m까지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거고 3m가 넘어가면 좀 꽤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꼭 바람막이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유사한 거긴 한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산이 어떤 산인지 또 확인하셔야 돼요. 고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내려올 건지, 과연 정상에는 몇 시쯤 될 건지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등산 초보자분들은 처음 가는 산에는 아마 조금 이거를 파악하기가 힘드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도 마찬가지죠. 산행 초보자인데 처음 가는 산에는 동료랑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자신의 등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상승 고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산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출발점이 어딘지, 그리고 이 등산로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건지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올라갔다가 평탄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지, 이런 것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구간을 지나가겠구나, 내가 정상에서 어느 정도 체류하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셔가지고 가셔야 내가 어떤 등산복을 가져가야 할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이 정도의 거리, 누적 고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체력으로 지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 정도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겠거나 라는 거를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이 최적의, 그러니까 가방을 좀 덜 무겁게 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봄뿐만 아니고 모든 등산에 다 적용이 되죠. 봄에 등산을 가시게 되면 겨울 시즌에는 3레이어로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베이스 레이어, 미들 레이어, 아웃 레이어 이렇게 많이 입으시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안쪽에 베이스 레이어는 몸에 달라붙는 그리고 땀을 이제 피부로부터 빨리 빨아들여서 그거를 미들 레이어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베이스 레이어고, 그 다음에 미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온을 해주는, 그리고 아웃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밖에 기온,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것들을, 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봄철이다 보니까 미드레이어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미드레이어의 그런 보온 기능은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오래 체류하시거나 본인이 정상이나 능선에서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경량 패딩 정도, 인슐레이션 자켓
합성 섬유로 된 인슐레이션 자켓 이런 걸 좀 챙겨가시면 심리적으로 좀 덜 불안하죠. 올라가서 추우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요. 이제 미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도가 좀 낮아지지만 비상용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쪽에 붙는 베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베이스 레이어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가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리듬티 같은 경우에는 100% 울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합성 섬유가 섞여 있거든요. 울이 100%면 잘 찢어지고 땀을 먹었을 때 좀 많이 처지고 무게감이 많이 생기는 편이고 잘 마르지 않습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땀이 차게 되면 올라가서 찬바람이 불게 되면 되게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힘든 산행에서는 울 섬유가 섞여 있는 제품을 안 입는 편이고요. 그냥 능선길을 많이 가거나 이제 장거리지만 낮은 산에서 갈 때는 울 섬유가 들어있는 이 제품을 입고요. 근데 이제 빠른 산행을 하신다, 스피드 하이킹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 합성 섬유로 된 제품을 추천드리고, 얇은 옷을 입어도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는 빨리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체온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옷만 입어도 충분히 영상 한 2, 3도 정도가 돼도 버틸만 하거든요. 빨리 운동을 하게 되더라도 얇은 티를 입게 되면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땀이 나는 경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땀이 덜 나고 빨리 마르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올라가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옷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온이 되는 제품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두꺼운 바람막이, 소프트쉘 이런 거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약간 추위를 많이 타고 등산을 조금 천천히 한다, 그리고 땀을 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스타일이시면 요거는 클라트 뮤전의 유지 크루라는 제품인데요. 이건 약간 좀 두껍습니다. 이 제품은 약간의 코튼과 그 다음에 합성 섬유로 된 제품인데, 땀도 조금 이런 100% 합성 섬유보다는 좀 덜 빨리 마르지만, 이 모양을 보시면 안에 이 도돌도돌한 부분이 생겨서 안쪽에는 얇고 바깥쪽에는 두껍고 해서 약간의 보온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베이스 레이어와 미드 레이어의 중간쯤에 있는 제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약간 고도가 높거나 빨리 등산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무게감은 좀 있지만 보온성이 좀 있어서 요즘에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쯤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얇은 걸로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외투 아웃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참 경사도가 있는 등로를 오르실 때는 아마 이제 요 정도 2개만 입으셔도 되는데, 이걸 입든지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산 정상에 오르거나 능선을 이렇게 가실 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막이가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바람막이도 보통 보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100% 바람을 막아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100% 막아주는 제품들은 대부분 몸 쪽에서 땀이 나는 거를 빨리 밖으로 못 배출하거든요. 안에 이제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거는 좀 운행할 때는,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중에는 사실 좀 안 좋죠.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정상에서 땀을 다 말린 이후에 체온이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 입으시면 되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몬테인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은 보통 한 3에서 5% 정도의 바람의 투과율이 생깁니다. 한 5% 정도의 바람이 들면 약간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확인하시려고 하면 이제 요 안쪽에다가 손을 넣고요, 바람을 이렇게 손을 벌린 다음에 바람을 불어보면 됩니다. 한 2, 3% 정도. 이건 제 느낌인데, 바람을 약간 투과를 해줘야 안쪽에 있는 땀이 잘 나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직 땀이 다 말랐다 생각이 들지만 이게 계속 체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금씩 땀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옷에 묻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빨리 공기적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100% 막혀 있다 그러면 잘 안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투과율이 있는 제품이 더 나으시고, 물론 지금처럼 약간 추우면 특히나 이제 높은 산에 가시면
이것보다는 좀 더 두꺼운 제품을 입고 가셔야 되겠죠. 보온 제품도 필요하고 600m 정도 되는 산에 올라가시게 되면 한 4월 달까지 혹은 뭐 그 이상의 산에 간다 그러면 한 5월 달까지도 날씨를 봐서 경량 패딩이나 인슐레이션 자켓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물론 이제 가깝고 자신이 잘 아는 산에서는 굳이 뭐 자기 뒷동산에 뭐 하산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린다, 잘 아는 산이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그런 뭐 보온을 위한 제품은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건 이제 만약 자기가 춥거나 이럴 때는 그냥 빨리 하산하면 되니까, 뭐 야간 등산이 아니라고 하면. 근데 높은 산에 가거나 등로가 길거나 이러면 하산하는데 한 2~3시간 걸리고 이래버리면 어떤 상황이, 기온이 어떻게 변할지, 특히 높은 산은 기후가 잘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수 자켓이나 혹은 보온 관련된 제품을 챙겨 가시는 게 조금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와 자기 산행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기가 어떤 정도의 체력인지 등력인지 어떤 정도의 기온에서도 추위를 안 느끼는지 그걸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성 섬유로 된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울로 된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 보온 자켓을 챙겨갈 것인지, 얇은 바람막이를 챙겨갈 건지, 아니면 두꺼운 소프트쉘 제품을 챙겨갈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제 등산을 갈 때 너무 무겁지 않게, 등산을 뭐 배낭을 무겁게 가져가 봐야 자신만 힘드니까 그런 걸 착안하셔가지고 등산복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